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국 교회사 강의 자료, 이걸 좀 같이 보면서요. 구한말, 그 격동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정말 숨가쁜 시대였죠. 외세 침탈에 내부 혼란까지. 네, 맞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어떤 현실을 마주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자료에 보면 우선 그 1900년에 있었던 한국판 불임절 사건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게 당시 기독교인들이 처했던 위협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한국판 불임절 사건이요? 그 고종 황제 몰래 어인을 도용해서 기독교인 학살 명령을 내리려 했다는 그것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보수파 관료들이 꾸민 일이었죠. 음력 10월 15일로 날짜까지 잡았었고요. 자칫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와, 근데 이게 어떻게 발각이 된 거죠? 그 황해도에서 활동하던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당시 영수, 그러니까 지금의 장로 같은 분에게서 이 음모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비밀스러운 일이니까 혹시라도 셀까봐 라틴어로 편지를 썼다고 해요. 라틴어로요? 와, 정말 철저했네요. 네. 그걸 이제 에비슨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 공사 알렌에게 전달했고 알렌이 고종에게 알리면서 다행히 막을 수 있었죠. 고종이 그래서 바로 보호칙령을 내렸다고요? 네, 이게 조작된 명령이라는 걸 알고 즉시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래서 주동자들은 처벌받고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약 에스더서의 불임절 이야기랑 비슷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야, 진짜 영화 같은데요? 그 사건 하나만 봐도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네요. 그렇죠. 외국인 선교사나 조선인 기독교인이나 다들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거죠. 시간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1894년으로 가보면 동학농민운동이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 큰 사건이었죠. 네,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타막, 그 만석보 수세 문제 때문에 시작됐다고 나오죠. 맞아요. 전봉주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봉기해서 고부 관하 습격하고 나중엔 전주성까지 점령하고요. 근데 이게 결국 외세 개입으로 이어지잖아요. 정부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죠. 그걸 또 빌미로 일본군까지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판이 완전히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청일전쟁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군요. 네, 1894년에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일본이 이기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지죠.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어떻게 됐나요? 자료에 보면. 안타깝게도 일본군이 동학농민군 진압에 나서면서 큰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그 우금치 전투 같은 데서는 정말 신식 무기 앞에 농민군들이 속수무책이었죠. 수만 명이 희생됐다고 하니까요. 참 비극적인 역사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갑오개혁이니 을미사변이니 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고요. 네. 갑오개혁 1894년은 일본의 영향력 하에서 신분제 폐지 같은 개혁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일본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죠. 그리고 을미사변 1895년은 정말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게 시해당한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궁궐 안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게 당시 외국인 목격자 증언도 남아있죠.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결국 고종이 신변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 1896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국가의 주권이 정말 말이 아니었네요. 그 후에 고종이 돌아와서 대한제국 1897을 선포하고 나름 자주 독립의지를 보이긴 하지만 네, 독립협회 활동도 활발했고요. 독립문도 세우고 독립신문도 나오고 만민공도회 같은 것도 열리고 하지만 그 흐름을 결국 막지는 못했죠.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너무 심했으니까요. 자료 보니까 철도, 전차, 전화, 광산 안 뺏긴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일본은 특히 철도 부설권, 경부선, 경의선 같은 걸 따내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했고 미국은 전차, 전화, 또 다른 나라들은 금광 같은 거. 심지어 막 땅을 공짜로 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랬다고요? 네, 그런 불평등 조약들이 많았습니다. 노동력도 헐값에 착취당하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은 이 이권 침탈에 앞장선 나라들이 바로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들이었다는 거죠. 미국, 영국 같은. 그렇네요. 그게 참
선교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였겠어요. 그렇죠. 자기 나라의 제국주의적 행태와 자신들의 선교 활동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혼란 속에서 나라를 팔아 개인의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친일파요. 내 자료에도 이완용, 한상용, 김종환, 박영효 같은 이름들이 언급되죠. 이런 사람들이 외세, 특히 일본에 빌붙어서 권력을 잡고 부를 축적하면서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앞장선 거죠. 아,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 안으로는 부패와 무능, 거기다 민족을 배신하는 세력까지. 네,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었죠. 대한제국 말기가요. 바로 이런 시대 한복판에 초기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이 있었던 거군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게 어땠을까요?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나라 잃은 백성들의 고통, 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 이게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구한말의 복잡한 상황과 그 속에서 교회가 마주했던 현실의 단면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